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시고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박지원은 민주당을 장악했습니다. 자,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은 이제 내려옵니다. 김무성이가 국힘을 장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지금은 이제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죠. 이미 탄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 찍을 기분도 안 나고 그래서 그냥 천천히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구독자가 전 바른 말을 하니까 구독자가 900명이 빠져나갔네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는 하늘이 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1차원적 정치를 보는 것이죠. 이 좌파 언론들이 선동하는 대로 그대로 이제 믿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정치인들은 2차원적인 정치를 한다 그랬어요. 국민을 속이죠. 그런데 3차원적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김무성과 박지원입니다. 자, 지금 김무성과 박지원은 서로 손을 잡고 여야를 나누어서 그냥 좌파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수는 4차원적 정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그리고 트럼프, 그 중에서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똑같이 갑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하늘이 택한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도 하늘이 택한 사람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역전 시기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움직였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무조건 터통이 돌아와야지 윤석열 대통령은 역전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앞이 캄캄하죠. 여러분들 TV를 봅니까? 전 TV 안 봅니다. 가끔씩 하루에 한 1, 2분 스쳐 지나가면서 봅니다. 왜? 지금 분위기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9.19의 결단으로 계엄령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지금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모조리 다 잡아넣어서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9.19의 결단으로 인해서 좌파들을 다 잡아넣어야 되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랐던 그 군인들 싸그리 다 지금 감옥에 갇혔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죄로 몰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자, 제가 2년 반 동안 뭐라 그랬습니까?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과는 한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문재인과 김무성이 한편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 2년 반 동안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우리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재명을 끌어내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오히려 반대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으니까 이재명은 어때요? 역시 똑같죠. 운명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재명도 이제 끌어내려지는 겁니다. 이재명이는 이미 박지원이가 손바닥에 얹어놓고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이는 이미 위험합니다. 박지원이가 누굴 키워주기 시작했어요? 이재명이 끌어내리고 우원식이를 차기 호남 대통령 후보로 세울 겁니다. 이재명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살렸어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좌파 언론들한테 그리고 박지원 세력들한테 떠밀려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버렸네. 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왜? 지금 싸움은 누구누구 싸움입니까? 김무성과 문재인 세력, 즉 호남 세력, 박지원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2년 반 동안 정치를 주도권을 잡고 있던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을 둘 다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지금. 자, 지금 보세요. 이재명이 살려면 윤석열 대통령 무조건 구해야 됩니다. 문재인과 김무성은 한편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자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는 정치적인 운명 공동체입니다. 결과를 보세요. 결과를. 자, 지금은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리지니까 이재명은 자동적으로 끌어내리게 됩니다. 이재명을 여러분들이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이는 그동안에 문재인이가 대장동을 터뜨려서 이재명을 끌어내리면은 목적이 이재명만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만 끌어내리고 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탄핵시킬 수 있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을 민주당에서 끌어내리면은 호남 세력 이낙연을 민주당을 장악하게 해서 지난 국회 때는 국민의힘에서 김무성 세력이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이것은 제가 2년 반 동안 앵무새처럼 계속 이렇게 얘기해왔죠. 이번에 이제 반대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끌어내렸어요? 김무성이가 명태균을 내세워서 끌어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4차원 정치를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김무성과 문재인이 지금 어때요? 국민의힘을 장악했고 문재인은 어때요? 문재인도 허수아비입니다. 문재인을 대통령시킨 박지원이가 어때요? 지금 이제 전면에 선수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천천히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900명이 빠져나갔네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제가 진실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우파 국민들은 이 배신자 세력 그리고 우매한 우파 국민들 이 유튜버들만 보고 이미 머리가 꽉 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모든 것이 99%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모두 세뇌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우습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진실, 진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1차원적인 정치를 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자,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배신 세력이 이제 국민의힘을 장악했습니다. 자, 결국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그 중간을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사기꾼들한테 사기를 당할 때 결과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질 때 결과를 봐야지 그 빠지는 과정을 보면은 무조건 사기당하고 거기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를 보면은 그것이 사기꾼이었다, 사기꾼 집단이었다, 사이비 집단이었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배신 세력들이 국힘을 장악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장악했죠. 배신 세력들이 하고자 했던 것이 뭐죠? 한동훈을 쫓아내는 거였잖아요. 결과적으로 쫓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재인 세력이 하고자 했던 것이 뭐죠? 탄핵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거죠. 결국 문재인과 김무성이 손잡고 결국 김무성이는 국민의힘을 장악했고 문재인 즉 호남 세력은 어때요? 지금 민주당을 장악했습니다. 자, 한동훈은 퇴출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었습니다. 이재명은 곧 아웃됩니다. 드디어 박지원이가 우원식이를 대타로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얘네들이 내세울 때 뭐를 내세웁니까? 한국갤럽이 뭐 하는 데예요? 한국갤럽이 호남 세력 그냥 선동의 앞잡이들 아닙니까? 결국 한국갤럽이 뭘 했어요? 우원식과 이재명의 신뢰도, 지지도를 했더니 누가 먼저 나왔어요? 이재명은 2위, 우원식이가 1위. 이제 슬슬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지지율이 우원식이가 신뢰도가 훨씬 더 있다. 우원식이 누가 국회의장 시켜줬어요? 박지원이가 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원이는 허수아비 대통령이 필요한 겁니다. 똑똑한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박지원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즉 문재인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김무성도 마찬가지죠. 김무성도 대통령을 만들어서 딱 보고 자기 말 안 들어 그만 탄핵시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죠. 자, 이번에도 딱 보니까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예언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틀린 쪽으로 봐서 그래요. 결국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문재인 치러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을 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무엇을 했어요? 그 전에 박지원과 김무성이 모든 것을 꾸몄죠. 자, 김무성이가
명태균을 내세워서 드디어 슬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시작했죠. 끌어내리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은 김무성 뒤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홍석헌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동시에 미국하고 동시에 움직이지 그냥 우리나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는 미국에서 힐러리가 와서 한명숙이를 만나서 끌어내렸던 것이고요. 그냥 단순히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 허락 없이는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끝나기 전에 미국에서 오다가 내려왔겠죠. 누굴 통해서? 홍석헌을 통해서. 결국 국내에서는 김무성이가 명태균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걸로 들어갔고요. 미국에서는 어때요?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떤 오다를 내렸겠죠. 잘못된 착각된 오다를 내렸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계엄령이라는 것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어떤 오다가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무언가가 있었겠죠. 저는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이를 가장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진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상태인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단 한 잔도, 술 단 한 잔도 마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술을 단 한 잔도 마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신라호텔에서 만찬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나서 샴페인 한 잔 하는 것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레이저를 쏘면서 못 마시게 했습니다. 만찬장에서 단술, 즉 샴페인 반잔 입이 되는 것도 바로 김건희 여사가 레이저를 쏘면서 마시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내려놓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 잔도 마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단 한 잔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미국에서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김무성도 알죠. 이준석도 알죠. 다 압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누가 막았어야 돼요? 비서실장 정진석이가 막았어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진석이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권성동이 정진석이를 가장 무섭게 봅니다. 이 세력들이 아마 저는 제가 볼 때는 정진석과 권성동이가 김무성 졸기가 아니고 홍석헌 졸기 같아.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정진석이가 계엄령을 말렸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진석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술을 마시게 했는 것 같아.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 누가 가장 잘 알아요?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이가 알죠. 자, 그래서 한동훈이가 요건 좀 이따 왜 용비어천가 넥타이를 법무부 장관 시켰을 때 메고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서 국민의힘 대표를 사퇴할 때 왜 용비어천가 넥타이를 맸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술을 드시는 순간 오판을 하게 되죠. 오판을. 술을 드시면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김 여사도 알고 한동훈도 알고 김무성이 알고 미국 정보부가 알고 이준석이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도했죠. 저는 정진석이가 가장 나쁘다고 보는데요. 정진석이가 김무성 졸개 아니면은 홍석헌 졸개로 저는 판단합니다. 정진석이한테 박근혜 대통령도 속았어요. 자,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계엄령을 일으킬 때는 틀림없이 정진석이나 비서실에서 한동훈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을 겁니다. 한동훈한테 이야기하면 무조건 말리죠. 그러니까 한동훈 몰래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비서실하고 연관되어서 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느닷없이 계엄령을 일으켰어요. 이건 대한민국에서 그걸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대구 구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다 망쳐놨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대구 이쪽도 아닙니다. 자, 보세요. 단지 마음이 좌파들한테 끌려 내려오는 모습, 그것 때문에 지금 안 좋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아직까지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구미 이쪽도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버렸습니다.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일으키자마자 한동훈은 뭘 알겠어요? 이건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무조건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왜? 질서 있는 퇴진을 안 하면은 2차, 3차 계엄령을 또 일으킬 거거든요. 왜?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자, 그것은 술을 드실 때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결국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전 살아온다고 봅니다. 왜? 전체적인 움직임이 하늘이 움직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와야 돼요. 이거는 탄핵되기 전에 트럼프가 먼저 문재인을 심판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제하에서 제가 그 과정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동훈은 가장 먼저 뭘 요구했습니까?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과 한덕수 총리가 손을 잡고 국정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날, 이틀 후입니까? 다음날 뭐라 그랬어요? 당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 한동훈이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물러나겠다 얘기했어요. 자, 그렇게 했으면은 한동훈이가 질서 있는 퇴진으로 해서 물러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나중에 건강상 문제로 물러났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이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겁니다. 좌파 문재인 세력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걸로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두고 내란죄로 몰아가야지 우파 정치를 완전히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구, 구미 우파 정치 완전히 죽었습니다. 기모표입니다. 여러분들 기표고 살 수 있습니까? 주위에서 우파 정치 자체를 죽어버렸어요. 결국은 뭡니까? 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건강,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라고 해야지 내란죄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이고 탄핵으로 몰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이는 건강상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보세요. 지금 어떻게 몰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현실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몰아갑니다. 내란죄로 걸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막 그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끄면은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가면은 인용이 되지 않고 그냥 기각되고 각하되어서 그냥 다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노무현처럼? 지금 그렇게 보여요. 자, 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무슨 사과를 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계엄령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이것은 이미 계엄령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한 겁니다. 홍준표가 뭐라 그럽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는 아니다. 그것은 국내죄든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죄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아주 교묘한 자죠. 윤석열 편을 드는 척하면서 죄인이니까 저거 집어넣어 이 뜻이잖아요. 지금 결론적으로 어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쫓아냈고 지금 배신자 세력들이 다 국민의힘 장악했지 않습니까? 결과를 보시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요새 TV 틀면은 하루 점도록 윤석열 대통령 그냥 공격하는 내용인데 우리 국민들 세뇌시키는데 헌법재판관이 그거 윤석열 대통령을 참 우리 우파 국민들이 결론적으로 정가은이한테 쏘간 거예요. 자, 지금 권성동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는 척 그리고 정광훈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는 척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우파 국민들을 그렇게 자기네들 배신자들 누명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자 세탁하는 거죠. 정광훈이도 배신자 세탁하는 겁니다. 자기 세력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대로 가면은 헌법재판소 가면은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됩니다. 그리고 내란죄로 몰고 가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심합니다. 내란죄는요, 사형이에요. 내란죄로 몰고 갑니다. 내란죄로. 그래서 한동훈이가 가장 좋은 방법은 질서 있는 퇴진이죠.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이 김건희 여사가 술 한 잔도 못 먹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결국은 이것을 누가 아느냐? 김무성도 알고 이준석도 알고 다 아니까 이것을 한동훈이는
건강상 얼마든지 건강상으로는 중간에 물러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가장 명예롭게 물러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상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물러나면은 그것이 가장 조금 명예롭게 물러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타격도 안 가고 가장 무난하게 물러나는 방법이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제2의 계엄령을 또 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게 직무정지를 시키라고 했던 거예요,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이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 그 상태에서 계엄령을 일으켰다고 해야만이 탄핵으로 몰아갈 수 있고 내란죄로 몰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처음에는 정상적 건강상 문제다라고 처음에는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좌파 문재인 세력들이 그렇게 몰면 안 된다고 이재명이한테 입 닫으라 그랬잖아요. 이재명이는 지금 허사비. 지금 박지원이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죠. 결국은 한동훈이가 왜 그렇게 했는지, 한동훈이가 왜 용비어천가를 장관 임명 때와 국민의힘 대표 사퇴 때 왜 용비어천가를 넥타이를 맸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갑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이한테 모든 것을 당에 맡긴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변화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변화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에서 이제 터통이 등장하느냐 아니면은 정진석이가 움직였느냐 요거 중요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한테 모든 것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때 물러났으면은 이것은 끝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죄가 없어. 헌법재판소까지 가지도 않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틀었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는 탄핵 쪽으로 가겠다 틀었어. 이거 누가 틀었어요? 나 요거는 이제 두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는 정진석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매장을 시켜야 돼. 그래야만 탄핵 쪽으로 몰고 가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이잖아요. 정상적인 판단으로 탄핵 쪽으로 몰고 가면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몰 수가 있고 우파를 완전히 말살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어때요? 김무성 세력이 완벽하게 장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정진석이를 가장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한테서 오다가 내려왔다면 그것은 이제 제가 바라는 겁니다. 트럼프 쪽에서 어차피 트럼프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손을 봐야 되거든요.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대한항공이 문재인 정부 때 투표용지를 이번이 아니고 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그때 대한항공에서 투표용지를 싣고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모두 쏟아놨다 이런 폭로 전문 매체에서 이것을 폭로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자, 결국은 트럼프 쪽이 오다였냐? 윤석열 대통령이 틀었잖아요. 나는 탄핵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틀었는 것이 트럼프 쪽에서 정보를 줘서 틀었느냐? 아니면은 정진석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동훈이가 말하는 대로 자동적으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탄핵 쪽으로 가야 됩니다. 탄핵 쪽으로 가면 충분히 성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이 얘기를 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트럼프 쪽에서 그런 오다가 내려왔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살아나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진석이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모든 하늘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트럼프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것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령을 일으켰다. 이렇게 명분을 세우고 가면 어때요? 트럼프가 국내 정치에 개입할 여지가 있죠.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 그런 오다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의 명분을 부정선거 쪽으로 몰아갔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은 살아날 수가 있고 미국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개입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이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물러나려고 했다가 틀었단 말입니다. 이 튼 것이 정진석이가 그렇게 유도를 했느냐 아니면은 미국 트럼프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령을 일으켰다라고 명분을 그렇게 잡아라라고 얘기했나? 이제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미국 트럼프 쪽에서 윤석열한테 그는 오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틀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터통이 돌아오면 윤석열 대통령은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백에 하나 정진석이가 그렇게 오달 내려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심판적으로 몰아갔다면 정진석이는 김무성 졸개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정진석이가 이명박 정부 때 비서실장인가 뭘 했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대표가 그 당시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 정진석이가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을 잘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진석이를 상당히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정진석이가 어느 순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가장 또 앞장서더라고요. 그래서 정진석이를 내가 믿을 수 없는 게 정진석이가 홍석헌의 졸개가 아닌가, 또는 정진석이는 김무성의 그 힘을 알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진석이를 믿을 수 없는 것은 정진석이가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동훈이 대표되기 전에 비대위원장을 했죠. 그 비대위원장을 할 때 정진석이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여의도 연구원장에 김용태를 앉히더란 말입니다. 김용태는 김무성 직속이거든요. 정진석이도 그러면은 김무성 졸개인가 그런 의심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정진석이 상당히 잘 봤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 믿지를 못하겠는 거죠. 정진석이가 만약에 한동훈이가 원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이가 정부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틀 후에 털더란 말입니다. 난 탄핵 쪽으로 가. 이렇게 털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정진석이가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꼬셨으면은 이거는 정진석이는 누구 편이에요? 김무성 졸개죠. 그런데 정진석이가 아니라 저는 터통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오달 내렸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터통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주고요.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슈로 삼아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한다. 이것이 제 생각이고, 터통 쪽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정선거 조사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일으켰다라고 오달 내렸다고 봅니다. 왜냐? 터통이 어차피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진석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탄핵 심판, 즉 헌재로 가져가자고 정진석이가 건의를 했으면은 정진석이는 완전히 김무성 졸개라고 볼 수 있고 홍석헌 졸개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것은 무조건 비서실에서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할 때 요건 제가 오타네요. 여의도 연구원장에 김용태를 앉혀더란 말입니다. 김용태는 김무성의 직속 졸개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김무성 눈치를 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결국은 그 당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김용태를 앉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가 대표가 되자마자 여의도 연구원장을 누가 앉혔습니까? 이제 총선을 앞두고 그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여의도 연구원장에 조선일보의 기자, 즉 여론조사 전문가 홍영림을 여의도 연구원장에 앉혔죠. 그래서 결국 총선을 치렀죠. 그리고 총선 후 이제 유호이동을 여의도 연구원장에 앉혔는데, 유호이동이는 어차피 당 대표 지명권이 있으니까 유호이동이 이번에 또 사퇴를 했더라고요. 결국 여의도 연구원도 누가 장악합니까? 김무성 세력이 다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것입니다. 민주당은 박지원이 장악하고요. 국민의힘은 김무성 세력이 완전히 이제 장악한 것이, 여의도 연구원도 김무성 세력이 장악한 거고 국민의힘도 김무성 세력이 현재 장악해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용비어 첨가에 대해서, 넥타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이가 용비어 첨가 넥타이를 맨 것이 딱 2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 용비어 첨가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최고인들이 다 사퇴했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거기서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용비어 첨가 넥타이를 맸습니다. 용비어 첨가 넥타이가 뭡니까? 호위무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즉 용비어 첨가는, 용비어 첨가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용으로 모시겠다, 하늘처럼 모시겠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나는 끝까지 지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1차원적인 것 때문에 한동훈이가 배신자라고 얘기하는데, 한동훈으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엄령을 내렸다고 보는 것이고요.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은 2차 계엄령까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해요? 직무정지를 시키고 하야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더 큰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리고 한동훈한테 모든 걸 맡겨야만이 윤석열 대통령 건강상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한동훈으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한동훈 말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좌파들은 어때요?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히 말해서 정상적으로 대통령을 수행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은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내란죄도 물을 수가 없고 탄핵도 씌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상으로 물러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파 정치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성층 상태에서 계엄령을 일으켰다라고 해야지 내란죄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탄핵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조건 내란죄를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한동훈이는 딱 두 번을 맺습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호위무사죠. 뭐로 모신다? 용으로 모신다. 즉 하늘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에서 대표직에 사퇴할 때도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 즉 국민을 지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한동훈을 곁에 뒀을까요? 그리고 왜 한동훈이는 술을 마시지 않을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아는 겁니다. 스스로 오래전부터 알죠. 술을 너무나 좋아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이다. 자기가 정신적으로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를 나를 지키라고 했던 것이고요. 한동훈을 계속 키워줬던 것입니다. 한동훈한테 의지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단 한 잔도 윤석열 대통령이 술 마시면은 레이저를 쏘면서 그 한 잔을 술을 내려놓으라고 했던 것이고 바로 술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결국 한동훈이는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진 하나 있네요. 자, 이것이 이번 그 미국 그 선거 때가 아니고 지난번이죠. 지난번에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다음에입니까? 미국 이제 선거가 있었죠. 결국 미국 선거 때 이것이 애리조나 피닉스 공항에서 폭로 전문 매체가 있습니다. 그 매체가 대한항공의 이제 VIP 전용기라고 그래요. 그 투표용지, 부정투표용지를 애리조나 공항에 이렇게 무더기로 쏟아냈다. 이것을 이제 폭로 전문 매체가 이것을 폭로를 했습니다. 이게 4년 전쯤에. 그런데 이제 대한항공에서는 부인했죠. 결국은.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트럼프가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그 당시에는 이제 부정선거 했다고 트럼프는 믿겠죠. 결국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트럼프는 부정선거를 믿었기 때문에 4년 동안을 어때요? 군부를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엄령 쿠데타 전혀 안 일으킵니다. 그것은 트럼프는 그것을 싫어하죠. 왜냐하면 충분히 미국을 뒤집어 엎을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힘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한테 어때요? 지금처럼 똑같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선거를 이기고 나서도 역적으로 몰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한 발 물러서서 뭘 했습니까? 4년 동안 그냥 바이든 너 해? 그러고 4년 동안 부정선거가 없도록 각주에서 재판받으면서 그리고 계속 싸우면서 지난 4년을 지내온 것입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기다려서 다시 어떻게 해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그것도 압도적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것도 저만 맞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자꾸 틀린다고 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이재명 끌어내지 않는다는 것도 저만 맞췄고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가 압승한다는 거, 우리나라 언론들 어때요? 다 그냥 바이든이 이긴다고 계속 선동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압승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압승을 했잖아요. 그것은 미국 언론이나 우리나라 언론이나 저는 애시당초부터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다 믿는 거고 결국 저 혼자만 압승으로 이긴다고 저 혼자만 얘기했던 겁니다.
트럼프는 이미 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겠죠. 트럼프는 군부를 잡고 있으니까 이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을 것이고요.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 만날 수는 없죠. 당연히. 이 계엄령을 일으킨 사람은 군사적으로 군대를 움직인 사람은 어떻게 만납니까? 군을 꽉 잡고 있는 트럼프도 군을 안 움직이고 어때요? 4년 동안을 물러나 있다가 4년 동안을 부정선거 없도록 다 일일이 심판해서 싸워가면서 부정선거에 전부 다 싸웠지 않습니까? 지난 4년 동안. 그래서 하나하나 부정선거를 다 없애버리고 다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그렇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정보를 똑같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 한동훈이하고 접촉을 하면 했지 윤석열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안 한다. 물론 간접적으로 트럼프 아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간접적으로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는 절대 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결국은 이런 사정들이 있어서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거죠. 결과를 봐야 됩니다. 김무성의 전략은 국힘에서 한동훈을 내쫓는 것이 목표였고 결국 김무성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다 장악했습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자, 문재인 전략 어떻습니까? 문재인 심판을 막았고요. 지금 막았지 않습니까? 호남 세력 후보, 즉 우원식이가 이제 박지원이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이재명 무조건 대권 후보 없습니다. 무조건 내려옵니다. 이재명이가 처음에 이재명이가 한동훈 편을 들라 그랬습니다. 한동훈이가 국정을 주도해서 나가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때 살짝 이재명이가 건강상 문제라고 언론에 나왔거든요. 이재명도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론에 안 되죠. 한두 군데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가야만이 이재명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한동훈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과는 정치적 운명 공통제입니다. 이재명이 끌어내리면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당하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이재명은 저절로 끌어내려오는 겁니다. 왜? 자, 김무성 세력, 박지원 세력이 어때요? 지난 정권 때는 주류였고 이번에는 비주류로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비주류에서 이제 다시 주류로 지금 다시 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치에 그야말로 정치 공작이 더하고 더해서 우리 우파 국민들을 이용해서 어때요? 지금 다시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배신 세력이 모두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호남 박지원 세력이 어때요? 다시 민주당을 장악했습니다. 윤통은 자기를 지켜주려는 한동훈을 옆에 뒀던 것이고 한동훈은 그래서 윤통의 허위 무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용비어천과 넥타이는 그냥 매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영으로 모시고 하늘로 모시고 내가 지켜드리겠다 그런 뜻에서 결국 용비어천과 넥타이까지 메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성동이나 정강훈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탄핵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편이나 들자. 그렇게 하면 어때요? 태극기 부대들 다 자기 편 만드는 겁니다. 이 자들이 완벽하게 장악한 것입니다. 결국 김무성이가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시켰다. 자, 그러나 이제 반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반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하늘을 움직였는데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트럼프도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자, 결국 트럼프가 돌아와서 대한민국 헌법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트럼프가 돌아오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명분으로 내세운 어때요? 이 문재인 정부의 부정선거를 덜쳐내면은 그것은 미국에서 어때요? 문재인 정부가 미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그 정황 증거만 잡으면은 충분히 이것은 미국 선거에 개입한 그야말로 외세 침입이고 결국 트럼프로 봐서는 미국을 정복시키기 위해서 미국 정부를 공격한 외세 침입이 문재인이가 그야말로 적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때요? 계엄령이 정당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밝혀지고 이것이 뒤집어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권성동이나 외부에서 정강훈이나 이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싸워주는 척하면서 우리 우파 국민들한테 배신자 세탁을 하는 것이고 결국 우파 국민들을 사서 이 자들이 우파를 장악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저는 반전이 있을 것이다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정당화시켜야지, 즉 부정선거 의혹을 트럼프가 밝혀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정당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반전이 일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계속 하늘이 움직였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하늘을 믿는 것이고요. 제가 믿는 하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그 악한 세력이 제 눈으로는 보입니다. 저는 아무리 이렇게 혼자 떠들어도 진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거짓 선동이 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좌파 언론들인데, 그리고 지금 우파 유튜버들 중에서 구독자 수가 많은 메이저 유튜버들, 그것들이 모두 악한 세력에 지금 쏠려 있는데, 내 혼자 구독자 10만 명 조금 되는 남짓한 이런 사람이 현실적으로 보면은 좌파 언론, 그리고 이 배신자 세력, 그리고 이 호남 세력, 홍석현이, 이 자들이 대한민국 언론이나 모든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저들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움직였다고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를 믿기 때문에 결국은 하늘이 택한 모든 것들은 또 오묘하게 다시 뒤집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는 대한민국만이 아니고요, 미국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터통이 반드시 대한민국 정치를, 부정선거를 바로 잡아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